인생이란 참 이상한 것이죠. 40년이란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어요. 남편과 제 가장 친한 친구, 그들이 제게 감춘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제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장례식장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모두 남편 철수를 애도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둘 제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정숙 씨, 정말 애도합니다. 철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셔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수가 제 옆에서 계속 저를 걱정했어요. 아들이 이런 때 곁에 있어주니 정말 고마웠죠. 그런데 그때 제 오랜 친구 영희가 다가왔어요. 정수가, 영희야 왔구나. 고마워.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당시엔 그저 친구로서 슬퍼하는 모습이라고만 생각했죠. 남편을 잃은 제 마음이 어떨지 영희는 너무 잘 알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나중에야 알게 됐죠. 그 눈물과 사과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는 걸. 장례식 이후 철수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40년을 함께한 사람의 흔적을 하나둘 살펴보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지요. 민수가 아버지의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민수야, 이 서랍에 있는 서류들 좀 봐줄래? 아버지 통장이랑 중요 서류들이 있을 거야. 갑자기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언가를 발견한 듯 했지요. 어머니, 여기 통장이 하나 더 있는데 제 이름도 아니고 지은이라고요? 지은이는 영희의 딸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왜 철수가 영희의 딸 이름으로 된 통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민수는 봉투 뭉치를 발견했어요. 모두 영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지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죠. 편지를 읽어보니 영희야, 우리 지은이 대학 등록금 송금했어. 걱정하지 마. 항상 너희 곁에 있을게 라는 내용이었죠. 통장 내역을 보니 지난 20년간 정기적으로 입금이 되어 있었어요. 금액도 적지 않았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싫었지만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죠. 영희에게 전화해야 했어요. 다음 날 영희를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40년 지기 친구의 얼굴을 보는데 마치 처음 보는 사람 같았죠. 테이블 위에 편지와 통장을 올려놓았어요. 이거 설명해봐.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이 순간이 올 것을 항상 두려워했던 게 분명했죠. 정수가, 난 설명할 수 있어. 그래, 설명해봐. 내 남편이 네 딸 지은이 대학 등록금을 왜 내줬는지, 이 편지들은 뭔지, 20년이 넘게 너희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영희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는 사랑했어.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 남편과 제 가장 친한 친구라니. 40년 동안이나 분노, 배신감, 충격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런데 결혼은 왜 안 했어? 왜 40년 동안 내 옆에서 가짜 친구 행세를 한 거야? 영희는 철수가 저를 떠날 수 없었다고 했어요. 제가 너무 상처받을 거라고. 그리고 지은, 이가 갑자기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쳤어요. 잠깐, 지은이는 설마. 영희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지만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지은이는 철수의 딸이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영희는 당시 이미 임신한 상태였고 철수는 약혼을 깨면 양가 어른들에게 큰 충격을 줄까봐 두려워했던 거지요. 특히 철수의 아버지는 건강이 좋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내 뒤에서 40년 동안 불륜을 저질렀다고? 내가 얼마나 철수를 의지했는지, 얼마나 너를 믿었는지 알면서? 영희는 처음에는 헤어지려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은이 때문에. 그리고 철수는 정말 저를 배신하고 싶지 않았다나요. 참 아이러니하죠? 40년간의 배신을 배신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설명하다니. 민수는 알아? 지은이는? 아니, 아무도 몰라. 지은이는 자기 아버지가 대학 교수로 미국에서 돌아가셨다고만 알고 있어. 어쩌면 평생 몰랐을지도 모를 비밀. 하지만 죽음은 모든 진실을 수면 위로 드러내는 법이더군요. 철수의 유언장 낭독이 있던 날, 변호사 사무실로 민수와 함께 갔어요. 그곳에는 영희도 있었죠. 이제는 그녀를 보는 것마저 고통스러웠어요. 변호사는 유언장 내용을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 김철수는 맑은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내 재산의 70%는 사랑하는 아내 박정숙에, 20%는 아들 박민수에게, 그리고 나머지 10%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가 의아해하며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이지은에게 남깁니다. 이지은이요? 이모 딸요? 왜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호사는 각자에게 철수가 남긴 편지를 전달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죠. 정수가, 내가 떠난 후에야 용기를 낸다는 건 비겁한 일인 줄 알아. 40년 동안 너에게 말할 수 없었던 진실, 그리고 영희와의 관계, 모든 것이 내 잘못이야. 네가 얼마나 분노하고 상처받을지 알아. 하지만 내 선택이 옳지 않았다 해도 너를 사랑했던 마음만은 진심이었어. 라고 적혀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사랑이 어떻게 이토록 아프고 모순적일 수 있는지, 남편의 말이 진심이었다면 그의 사랑은 제게 얼마나 잔인한 것이었나요. 며칠 후 지은이를 집으로 불렀어요.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저를 정숙 이모라고 불렀죠. 아직 진실을 모르는 지은이의 순수한 얼굴을 보는 게 마음 아팠어요. 정숙 이모, 갑자기 저를 부르셔서 무슨 일이세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아이의 인생을 뒤바꿀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지은아, 너 아버지에 대해 뭐라고 들었니? 아버지요? 미국에서 교편 잡으시다가 제가 태어나기 직전에 돌아가셨다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정말 그렇게 돌아가셨을까? 지은이의 혼란스러운 얼굴을 보며 철수가 남긴 편지를 내밀었어요. 이건 철수 이모부가 너에게 남긴 편지야. 지은이가 소리를 내며 편지를 읽기 시작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공포가 스쳐 지나갔어요. 사랑하는 지은아, 내가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난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그리고 넌 아마 큰 충격과 혼란 속에 있을 거야. 나는 내 아버지란다. 편지가 그녀의 손에서 떨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지은이가 이 모든 일에 또 다른 피해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 지은아. 철수가 내 아버지야. 영희와 철수 사이에서 태어났어. 지은이는 흐느끼며 무너져 내렸어요. 그녀의 인생에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죠. 충격 후 영희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전히 그녀에게 분노가 가득했지만 40년 동안의 인연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었죠. 병원을 찾았어요. 영희야, 정신 차려봐. 의사 선생님이 곧 괜찮아질 거래. 정수가,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내가 쓰러졌다는 소식 듣고 40년 친구야. 내가 날 배신했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할 수는 없지. 영희는 지은이에게 진실을 말했는지 물었어요. 저는 이미 철수의 편지를 보여줬다고 했지요. 지은이는 충격을 받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정수가, 난 평생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영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용서가 가능할까요? 지금은 아직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은이는 그 아이는 죄가 없다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영희야, 난 너희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지은이는 그 아이는 죄가 없잖아. 그리고 민수와 지은이는 이제 서로가 이복남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민수에게도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우리 가족은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겠지만 적어도 거짓 위에 살지는 않을 거예요. 몇 주가 지나고 민수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살아가야지. 지은이랑 이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민수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지은이는 죄가 없었어요.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배신의 증거였지만 동시에 그 아이도 피해자였지요. 그 아이는 죄가 없어. 너희 아버지와 영희의 선택이었지. 지은이의 잘못은 아니니까. 그때 멀리서 지은이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다가오는 그녀를 보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무고한 존재는 바로 지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숙 이모, 지은아, 왔구나.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퇴원하셨대요. 집에 데려다 드렸어요. 지은이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지요.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려서. 지은아, 우리 모두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넌 철수의 딸이고 그건 변하지 않아. 내 아버지는 널 많이 사랑했어. 그건 확실해. 지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제가 그녀를 미워하는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지은이를 미워할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그녀를 안아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죠. 아니, 그럴 리가. 넌 아무런 잘못이 없어. 우린 이제부터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거야. 몇 달이 지나고 영희와 다시 카페에서 만났어요. 예전과 같은 친밀함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마주할 수 있을 정도로는 제 마음이 정리되어 있었지요. 영희야, 이제 좀 괜찮아? 많이 나아졌어. 정수가 내가 이렇게 다시 만나주다니. 40년이란 세월을 그냥 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분노, 배신감, 상처, 모두 여전히 제 안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친구였지. 그래, 친구였어. 그리고 지은이와 민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해. 영희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해를 바랐죠. 철수가 남긴 편지에는 그들 둘 다 괴로웠다고, 선택의 순간마다 고통스러웠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랬어.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렸어. 내가 얼마나 철수를 사랑하는지 알면서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철수가 너를 더 사랑했던 것 같아. 영희는 놀라며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철수는 저를 정말 소중히 여겼다고. 그저 그들이 젊은 시절의 실수를 바로잡지 못했을 뿐이라고요. 어쩌면 우리 모두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실을 더 일찍 마주했다면 모두가 덜 아팠을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저는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40년간의 결혼 생활, 그 뒤에 숨겨진 비밀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죠. 철수야, 이제 너를 보내줄게. 내가 남긴 편지, 그 모든 고백. 이해하진 못해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해변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지은이가 다가왔어요. 정숙 어머니 여기 계셨군요. 어머니라고 불렀니? 지은이가 저를 어머니라고 부른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녀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괜찮으시다면 이제 저도 아버지의 또 다른 가족이니까요. 고맙다, 지은아. 지은이는 영희도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함께 치유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지은아, 우리 같이 걸을까? 내 아버지 이야기를 해줄게. 내가 모르는 그의 다른 모습들. 지은이의 손을 잡고 걸으며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 지을 수 있었어요. 때로는 가장 아픈 배신과 상처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40년의 우정과 결혼 생활 뒤에 숨겨진 비밀은 이제 햇빛 아래 드러났고, 우리는 비로소 거짓 없는 관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한 사람들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